동서고금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무기는 물론 군대의 빠른 이동 속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21세기 미래 전쟁에는 소리보다 더 빠른 신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하며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등장은 미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로 예를 들자면 160km의 강속구로 너클볼을 던지는 괴물 투수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160km의 강속구나 너클볼 중 하나도 치기 어려운데 이 둘이 섞여서 날아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빠르실 것 같습니다. 하나의 특성을 두 가지나 합쳐놓은 이런 극초음속 무기는 일단 속도가 빠르고 비행 궤적도 기존 미사일과 다릅니다. 요격 시스템을 자유롭게 피해 다니는 회피 기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요격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공비행으로 날아오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 목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만약 탐지를 한다고 해도 극초음속 무기와 요격 미사일의 상대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은 기존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1초에 2km를 날아가는데요. 관제 레이더가 포착하고 발사까지 7초 안에 요격이 돼야 하는데 이 7초를 넘기면 요격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비행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우선 극초음속 비행체는 탄도미사일의 추진력을 이용해 높이 상승했다가 이후 활공하면서 비행하게 됩니다. 이때 비행체의 속도는 발사체인 탄도미사일의 능력에 따라 보통 마하 20, 즉 시속 약 24,0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반면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공기 흡입식 형태의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합니다. 램제트 엔진의 일종인 스크램제트 엔진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초음속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추력을 얻는 방식으로 이론적으로 마하 15까지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마하 10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미사일들은 아음속 혹은 초음속의 속도만 낼 수 있는 반면 극초음속 무기는 그 이상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미래 전쟁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순수 운동 에너지만으로도 파괴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사활을 걸고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중인 것입니다. 아직까지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대책이 없는 배경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차세대 전력 무기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국가들이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할 경우 더 이상 물리적 거리는 군사력을 투사함에 있어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미래의 전장의 판가름을 결정짓는 극초음속 기술과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개념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기술을 바탕으로 극초음속 무기를 먼저 만든 것은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을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라는 카드를 뽑아들었고 일정 부분에서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요격 미사일조차도 극초음 미사일 요격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현재 미국은 추적 레이더의 성능을 강화하고 임무 컴퓨터의 연산 속도를 더욱 빠르게 개량하는 등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1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과거를 거슬러 1991년에는 구소련 최초의 스크램제트 엔진인 GLL 호로드로 마하 5.8의 속력 개발을 시작으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구소련 체제의 붕괴와 정부 지원의 중단으로 인해 1992년을 기점으로 거의 대부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계획이 중단되었는데 이후 비밀에 묻혀 있었던 러시아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2013년 8월 러시아 방산업체 관계자와 러시아 부총리의 공식 언급으로 세상에 처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극초음속 폭격기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러시아 정부가 공개한 극초음속 무기는 모두 세 종류로 사정거리 1000km의 최고속도 마하 8의 3M2 지르콘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최대 사정거리 3000km의 최고속도 마하 10의 KH-47M2 킨짤 공대지 초음속 탄도미사일,
최고 속도 마하 20 이상으로 향후 극초음속 폭격기 혹은 극초음속 정찰기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YU-71S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중국입니다. 2014년부터 극초음속 무기 개발 정황이 서방 세계 정보기관에 포착되었지만 침묵을 지키던 중국은 지난 2016년 1월 중국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를 통해 처음 극초음속 무기 개발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해방군보에 따르면 지구상 어떤 목표도 1시간 이내 타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8년 8월 중국 국제전문지 참고 소식을 통해 마하 6의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에 성공했으며 중국 역시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 항천공기동력기술연구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공 이후 로켓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비행체는 발사 10분 뒤 고도 3만 미터 상공에서 로켓과 분리했으며 400초 동안 마하 5.5에서 6속도로 다양한 동작의 시험을 완수하고 예정된 지점에 낙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14년 1월부터 1916년 4월까지 총 7번의 발사 시험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6번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최고 비행 속도는 마하 10이며 2020년 본격적인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1960년대 X-15 실험기를 이용해 사람을 태우고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는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또한 지난 2011년 PGS, 즉 전 세계 신속 타격 계획의 일환으로 극초음속 비행체인 AHW의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러시아와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이긴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다시 추월하기 위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대규모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국은 2020년 극초음속 무기 실전 배치를 목표로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극초음속 기술 및 무기 개발 연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9년 한 해에만 극초음속 무기 연구에 2억 5,700만 달러, 하나 약 3,136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미 공군은 지난해 6월 B-52 폭격기에서 마하 20의 속도로 비행하는 공중 발사 신속 대응 무기인 AGM-183A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또한 미 육군은 극초음속 비행체를 장착한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2023년쯤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의 국가들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방어 무기 개발에도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르파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하는 글라이더 브레이커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현재 미국은 강력한 창가 방패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민간 및 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극초음속 무기와 관련된 소재 및 엔진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세대 발사체에 사용할 로켓 기반 복합 사이클 엔진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에 사용할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극초음속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었는데 항공우주연구원 카리에서 단독으로 설계 제작한 마하 6.7급 극초음속 흡입구와 초음속 연소기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극초음속 추진기간 시험 설비를 활용하여 시험에 성공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극초음속 미사일의 엔진인 스크램제트 엔진을 시험하는 설비가 한국에게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2009년 스크램제트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2015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램제트, 스크램제트 엔진을 혼합한 이중모드 램제트 엔진에 로켓 엔진을 합친 RBCC 엔진과 이를 포함하는 15톤급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 발사체는 초기 가속 이후 마하 3.0에서 6.0까지는 램제트 모드로, 마하 6에서 11까지는 스크램제트 모드로 동작하며 이후 2013년까지 일종의 스크램제트 엔진 흡입구 시험, 2종의 탄화수소 스크램제트 엔진 연소 시험과 일종의 단열재 공력 가열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개발은 다른 주변국들보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50여 년이 걸렸던 결과물들을 단 10여 년 만에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나 레이건과 같은 미래 에너지 무기에 극초음속 무기 대응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계획이 성공한다면 미래 전장에서도 한국은 강력한 창가 방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극초음속 무기와 대응 무기를 동시에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거리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